몇 년 전에 전 어느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하게 되어서 병실에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등 전에는 규칙상 병실뿐만 아니라 병동 전체를 둘러보고 점검해야 했습니다. 병동 전체라곤 해도 실제로 점검하는 것은 작은 면담실과 엘리베이터 홀, 회의실과 당직실, 비상계단이 전부였지만요. 점검 도중에 크게 이상이 있다거나 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일부러 돌아보는 게 귀찮을 정도였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재빨리 돌아볼 생각으로 비상계단 쪽부터 점검을 했는데 계단과 계단 사이 층계참에 웬 아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의 그 아이는 3살 정도 돼 보였는데 몹시 야인 얼굴로 링겔대를 옆에 세운 채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링겔대에는 링겔 봉투가 매달려 있고 시린지 펌프도 달려 있었습니다. 여느 병원과 마찬가지로 비상계단은 인적이 뜸한 곳인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게다가 아이는 창문 하나 없는 벽을 멍하니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딱히 무섭단 생각도 없었고 그저 곧 소등 시간인데 어린아이가 보호자도 없이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며 이제 곧 불을 꺼야 한다고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간호사마다 한 대씩 지급되는 PHS가 울렸습니다. 선배가 도와달라고 급히 전화를 걸었더군요. 여기 응급실인데 빨리 좀 와줘야겠어. 전 아이에게 빨리 병실로 돌아가라는 말을 남기고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소등 전에 정신없이 이런저런 잡무를 마친 후 간신히 소등을 하고 휴게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자니 비상계단에 있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문득 아이가 제대로 병실로 돌아간 건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선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잠깐 비상계단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선배가 저를 붙잡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링겔대에 의지해 걸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들어올려서 계단 층계를 올라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작은 키에 체구가 무척 작았고 링겔대에는 제법 무게가 나가는 기계 장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할 말을 잃고 있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모가 함께 와서 링겔대를 가져다 놓은 거면 어쨌든 곁에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안 가는 게 낫겠지? 하지만 병원 건물의 소등 직전 3살 된 아이를 일부러 비상계단 층계에 데려다 놓은 후 그 곁을 떠나는 부모가 있을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은 제가 그 아이를 본 곳에서 4층 아래에 있었고 전 컴퓨터로 소아과 입원 환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은 연휴 직전이라 외박 환자가 많아서 소아과 병동 대부분이 비어 있었는데 외박을 하지 않은 5세 이하 환자는 고작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개인실에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로 버티고 있는 아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아이와 2시간 전에 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아이까지 아까 전에 봤던 그 아이 같은 환자는 없었죠. 그럼 그 애는 설마... 제 얼굴이 점점 굳어지자 선배가 뒤에서 모니터를 슬쩍 들여다보며 씩 웃더군요. 이제 알겠어?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 돼. 나는 죽은 환자한테서 귀걸이를 뺏긴 적도 있었다고. 그러면서 선배는 단발머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귀를 보여줬습니다. 귓불이 한 번 찢어졌다가 붙은 것 같은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한 번은 선배가 죽은 환자를 처치해주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귀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날 선배가 착용했던 귀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귓불이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으로 천천히 죽은 환자 쪽을 바라보자 귀걸이 한 짝이 그 죽은 환자의 가슴 위에 포개어진 손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형의 일본인 친구 A가 학창시절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 형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는 당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고3이 되었을 때 유토라는 같은 반 친구를 새로운 룸메이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었고 유토가 1층을 제가 2층을 썼는데 처음 방을 배정받은 날 녀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금세 친해졌죠. 그렇게 새로운 방과 친구들의 적응에 나가던 중 유독 말이 없고 안색이 좋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모두 B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 룸메이트인 유토가 마침 B와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녀서 좀 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B는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심하게 당해서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토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고 저 역시 개인적인 아픔이 있나 보구나 하며 그리 심각하게 생각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 죽으면 못 괴롭히겠지. 죽으면 못 괴롭혀. 그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B가 교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모든 수업을 마친 후 기숙사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도 B는 옷을 입은 상태로 샤워장에 들어가 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혼자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B가 갑자기 거울을 보며 미친 듯이 웃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이네. 오늘이야. 그 모습에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락커문에 부딪혀버렸고 제가 있다는 걸 알아챈 B는 웃음을 뚝 하고 멈추더니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전 그 길로 곧장 방으로 뛰어갔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어. 어? 이제 됐지? 샤워실에서 봤던 B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녀석이 우리 방 침대 앞에 서서 중얼거리고 있는 그런 꿈까지 꾸게 되었죠. 그 웃음소리에 괴로워하다가 눈을 뜬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놀랍게도 B가 침대 앞에 서서는 1층에서 자고 있는 유토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한 번 놀란 제가 여기서 뭐하냐며 B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B가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빙 돌더니 다시 유토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런 장난을 치고 있냐며 B의 이마를 살짝 밀었는데 그 순간 제 팔에 뭔가 길고 축축한 것이 착 달라붙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B의 혀였습니다. B가 우리 방 침대에 목을 매서 혀가 길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전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기절해버렸고 눈을 떠보니 선생님들이 쓰는 숙식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웠지만 B라는 친구가 홀로 그 상처를 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죄책감과 미안함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 반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고 펑펑 울면서 B의 명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유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건의 충격 때문에 학교를 며칠 쉬는 줄 알았는데 아예 자퇴를 해버렸더군요. 나중에 B의 방에서 유언장 비슷한 게 발견되었고 우린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B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그를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렸던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유토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토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고 저 역시 한동안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